자, 교과서 95쪽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엇박자 D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1번 엇박자 D는 어떤 사람인지 써보자 라고 돼 있네요. 자, 어떤 사람인가? 나가 1인칭인 나가 기억하는 모습은 음치였고, 그리고 사실 합창 단원으로서 가장 어땠던 인물? 열정적이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축제 때 노래를 불러서 망치긴 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모를 당했던 친구, 수모를 당한 친구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현재 다시 만난 엇박자 D는 무성 영화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으며 뭘 하고 있는 인물이었지? 더블 더빙이라고 하는 공연의 기획자였죠. 그래서 엇박자 D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고 나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평가해 보기에 더블 더빙과의 그 콜라보를 했었던 그 공연 기획으로 보아 공연 기획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합창곡에 얽힌 엇박자 D의 경험을 써보고 그 합창곡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한 엇박자 D의 의도를 추측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학창 시절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합창곡에 얽혀있는 합창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리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박치였고 음치였던 인물이라 음악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입만 벙긋거리라고 음악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음악 교사로부터 수모를 당했죠. 자, 그리고 이 합창곡이었던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고 하는 이 곡을 나중에 공연에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음과 박자가 서로 맞지 않는 음치 22명의 노래를 절묘하게 리믹스해서 아름다운 합창곡으로 만들어주고 더블 더빙이 간주를 연주하게 했었죠. 자, 이렇게까지 한 이 공연 기획 이 엇박자 D의 그 의도는 뭐였을까요? 나는 학창 시절에 박치와 음치라서 수모를 당하고 놀림을 받고 소외당했지만 사실 그 음치와 박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그런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 어쩌면 음치 자체는 열등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해서 엇박자 D가 이 현재 공연을 기획한 이 내용은 음치가 수모를 당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것이 아름답게 연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해서 그 시절 학창 시절에 엇박자 D가 생각했었던 아팠던 기억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아팠던 기억이 자신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게 했었던 이 일이죠. 자, 이 일이 그것 자체로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다른 시각과 사람들이 조금만 더 다른 눈으로 봤으면 아름다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이 무시와 소외와 이런 수모 당했던 그 기억들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게 하려는 의도죠. 사실 음치는 나쁜 게 아니지. 어쩌면은 그들이 좋은 화음으로 주변의 음치인 친구를 함께 이끌어줬더라면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사실 생각했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엇박자 D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엇박자 D는 열정이 뛰어나고 그러나 자질은 부족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나머지 합창 단원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뭐 합창단에 대한 열정은 전혀 없었어. 그러나 자질은 그냥 보통이었던 거죠. 보통. 그랬는데 이 합창 단원이 다수였고 엇박자 D는 혼자였어요. 이 다수가 혼자였던 한 사람의 엇박자 D를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는 거지. 사실은 선생님은 이 열정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열정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큼 할 줄 아는 아이가 하겠다는 열정도 없이 사실 삶과 인생을 보통으로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거, 그게 선생님은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엇박자디는 그 시절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무시당했던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걸 한 번쯤 얘기해주고 싶어서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엇박자 D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가?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죠? 음치박치라서 합창을 망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공연 기획자의 입장에서 같은 맥락의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봤을 때 오히려 그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획의 의미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무성영화 전문가답게 공연 기획에 능력을 가진 친구.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장점을 살릴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다른 시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생각이 현재 그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96쪽. 글을 쓴 사람은 엇박자 D를 통해서 아픈 경험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한 내용, 이게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엇박자 D라는 인물을 설정한 필자의 의도, 뭐라고 했어요? 이 엇박자 D는 어떤 인물?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받은 인물. 음치들의 노래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을 통해 필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부족하고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들 안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들은 어우러질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겠죠. 해서 사회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다 아니다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필자는 긍정하고 있는 걸까요?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뭔가 사람들을 나누고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닌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음치, 박치였던 인물을 D라는 인물로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치나 박치는 기본적인 합창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 잣대로부터 부족한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들을 마치 그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비정상적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 이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한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 사회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사회가 그것을 나누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들을 다시 보면 음악 교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합창 단원의 공연을 보고 있었던 관중들이 있고 그리고 D가 있고 합창 단원이 있어요. 누구의 잘못일까? 이 음악 선생님 정말 잘못된 거죠. 합창 단원 열정도 없으면서 열정이 있었던 D를 소외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관중들 어땠을까요? 관중들은 합창 단원의 뭐 노래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니면 아닌가 보다 마찬가지 무관심했었던 인물들 잘못된 거죠. 그리고 D는 어쩌면 D에게도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생각에는 D가 만약 열정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면 그렇게 튀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함께 묻혀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음을 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눈치로 받고 있었고 자기가 가장 열정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축제를 한 달 앞둬놓고 이제서 연습을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맞춰보려는 생각도 없이 그걸 어떤 식상한 무대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화가 나 있는 D는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목소리를 낮추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됐더라면 이 합창은 합창다운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발단 부분은 사실 내가 락 공연 DVD를 편집하다가 엇박자 D가 그 공연 DVD를 편집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서부터 전기에서부터 소개가 되는 거죠. 엇박자 D는 고교 시절 합창단에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합창단 활동에 어땠어? 열정적이었죠. 선생님은 음치이자 박치였던 엇박자 D에게 공연에서 입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벙긋벙긋 하라고. 아주 나쁜 선생님이야. 자, 위기에서 엇박자 D는 나가 기획한 공연의 DVD 표지에서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것을 보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엇박자 D는 나에게 자신이 기획을 하는 더블더빙의 공연 컨설팅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고 결국 그때 고교 시절 선생님에게 당했던 수모를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은 빠져 있지만 나는 더블더빙의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고 엇박자 D의 부탁으로 고교 시절 어디 친구들, 합창단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하게 되죠. 더블더빙의 공연이 시작되었고 엇박자 D의 계획에 따라 앙콜 공연을 하려는 순간 예정에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래에 감동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주인공 별명인 엇박자 D를 볼까요? 작품의 주인공 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합창단원에 뭐를 맡았더라? 단장. 자기가 해보겠다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죠. 주인공이 어떻게 박치이자 음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D가 이름의 머리 글자인지 인물의 D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사실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불안함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뭔가 쓰러질 것 같은 어질어질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D라고 하는 알파벳을 보면 뭔가 그 친구에게 어울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죠.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합창단 구성원들의 태도는 단장을 뭐 어떻게 했죠? 지원할 정도로 엇박자 D는 열정이 있었어. 자, 다른 구성원들은 합창단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무관심했어요. 게다가 무의지, 아무 생각도 없었지. 자, 엇박자 D가 기획한 더블 더빙의 공연을 보시면 재채기라는 무성 영화 속의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의 음악이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엇박자를 떼어서 오히려 관객들은 그 부분을 재미나게 받아들였죠. 20년 전 고등학교 축제 때 합창곡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음치 22명.
불러서 리믹스를 했습니다. 자, 다른 것은 틀리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자체로 또 다른 뭐가 될 수 있다.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사회 속에 들어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 정리를 해볼까요? 엇박자는 현대 소설이고요. 그리고 짧은 내용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점은 어떻게 썼었죠?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가 주인공인 엇박자 D에 대해서 서술하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주인공은 엇박자 D라는 점이에요. 자, 따라서 문제. 나는 주인공인 엇박자 D가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가 추측하고 나가 본 것은 기록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 엇박자 D의 마음이, 속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상상해야 할까? 그렇지. 관객이거나 혹은 독자인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라고 하는 인물과 엇박자 D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자면 나는 합창 단원이었으나 이 합창단에 어떤 의미로 들어가게 됐죠? 좀 무관심하고 싶었어. 나를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합창단에 지원을 한 거였고, 엇박자 D는 합창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들어온 거지. 열정이 있었고 단장을 할 만큼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보통 실력의 노래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었으나 엇박자 D는 박치의 음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소외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엇박자 D라고 하는 인물은 열정은 뛰어나지만 가지고 있는 자질은 부족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박치와 음치는 음악을 하는 합창의 기준에 미달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물을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았던 수사법이 열거법이 나왔었어요. 열거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은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나열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그렇지. 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정리가 끝났고요. 주제는 하나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틀에서 벗어난 혹은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을 어떻게 봐요?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지. 비정상으로 보는 사회 인식에 대한 비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잘생기지 않은 친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나누지만 그것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 가지고 그 틀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 안에서 인정해주고 그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줬을 때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